자, 2학년 2학기 3단원 도형의 닮음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요. 이 닮은 도형이라고 했을 때 이 닮았다라는 뜻이 어떤 뜻인지, 그리고 여기 첫 번째 오늘 이 시간에는 평면 도형이나 입체 도형에서의 닮음의 성질을 배울 건데, 역시나 가장 중요한 이 키는 바로 닮음비라는 단어인 것 같아요. 결국에 수학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두 도형 간의 일정한 길이의 비율 관계가 성립한다는 건데, 그거로 문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까지 오늘 이 시간 확인해 볼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1학년 때 합동 조건을 배웠을 때도, 그리고 2학년 2학기 1단원에서 직각삼각형 합동 배웠을 때도 합동 조건이라는 게 있었잖아. 그럼 닮음도 당연히 이 두 도형은 닮았어 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해 줄 만한 닮음 조건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닮음 조건을 찾는 방법, 그로 인해서 또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을 보고 이 단원이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사실 이 닮음이라는 단어는요, 중요해요. 이 도형에서 닮은 관계를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은 중요하고요. 이거는 고등학교 때 도형 문제를 풀 때도 종종 등장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때는 닮은 비만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하면 어쨌든 중학교 때는 문제가 조금 더 지엽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잘 학습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아까 스포했던 것처럼 닮은 비, 즉 어떤 두 도형 사이의 길이의 비율 관계를 계속 풀게 될 건데, 비례식 풀 때요, 조금 센스 있게 푸는 연습을 좀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비례식은 항상 내항의 곱과 외항 길이의 곱은 항상 같다야. 그래서 내항 길이 3, 4, 12 곱해지고 외항 길이 곱하면 12가 돼야 되니까 네모에 6을 넣을 수밖에는 없을 거야. 이렇게 첫 번째로 푸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 전항을 봤을 때 이거 앞전자 쓴 거예요. 앞에 있는 항들끼리 곱하기 2배가 됐으니까 후항 길이도 곱하기 2배가 된다 해서 6이다. 이렇게 어떤 방법으로도 쓸 수 있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저 뒤에 거는 내항끼리 곱하는 게 귀찮으니까 후항에서 봤을 때 앞으로 건너올 때 곱하기 4가 되잖아. 그럼 뒤에 거에서 앞에 거 건너올 때도 곱하기 4가 된다 해서 여기 36이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이요. 얘도 후항끼리의 변화를 봤더니 곱하기 6이 된 거야. 그러면 여기도 곱하기 6이 돼서 30이 됐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5이겠구나. 5, 6에 30이니까. 그러니까 꼭 내항끼리 곱과 외항끼리 곱은 같다 이렇게만 풀기에는 값이 커지는 그 귀찮음이 가끔 생기기 때문에 이런 방법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4번은 이걸로 가볼게요. 외항끼리 곱하면 20과 5분의 1이 곱하는 거라 4가 나오거든. 그럼 내항끼리 곱하는 것도 4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16이 들어가야겠구나. 16이 들어가야 곱해서 4가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사실은 닮은 관계를 찾는 게 중요하고요. 닮은 비율 관계를 찾았으면 답은 빠르게 내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풀어드리는 두 가지 방법이 다 자연스럽게 체화가 돼서 그냥 그때그때 가장 빠른 방법으로 센스 있게 계산을 마무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닮음을 하기 전에 닮음이랑 유사하죠. 바로 합동을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정리할 합동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일반 삼각형의 합동 조건입니다. 두 삼각형이 합동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작도 단원에서 배웠는데요. 삼각형이 하나로 작도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했거든. 첫 번째로 세 변의 길이가 다 주어지면 돼. 물론 좀 더 파고 들어가면 세부 조건이 있기는 있어요. 가장 긴 변 길이가 나머지 두 변 길이보단 작아야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 그 얘기까지 하진 않을게요. 세 변의 길이가 다 주어지던가 또는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 각의 크기가 주어지던가 또는 한 변의 길이와 그 양끝각의 크기가 똑같다면 그 두 삼각형은 모양과 크기가 완벽하게 일치하는 너 합동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걸 1학년 때 배우고 올라왔습니다. 자, 그럼 그림에서 한 번만 찾아볼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ABC와 누군가를 찾아보고 싶다면 일단은 다른 거 보지 말고 한 변의 길이가 10인 게 있는지부터 찾아. 그러면 여기 그나마 있기는 있지. 이 후보군이 두 개가 있네요. 그러면 얘가 지금 양끝각을 노리는 ASA 합동인 것 같으니까 양끝각이 50도, 60도인 거를 찾아보는 거야. 그럼 얘 180도 만들려면 여기 60도 돼야 되고 얘 180도 만들려면 여기 70도 돼야 되거든요. 아, 그럼 둘 중에 얘랑 얘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지.
쓸 때는 알파벳 순서 지키셔야 돼요. 저 여기 각도 써보면 저 지금부터 A, B, C 순으로 쓸 거거든요. 그러니까 70, 50, 60 순으로 쓸 거야. 그러니까 70, 50, 60 순으로 쓸 거고 이게 ASA 합동이다. 이렇게 답을 써내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본격적으로 닮음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닮음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닮음이라는 건 합동처럼 완벽하게 모양과 크기가 다 일치하지는 않아요. 근데 모양은 똑같은데 크기만 다른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두 도형 관계에서 한 도형을 일정한 비율로 확대 또는 축소했을 때 그때 완벽하게 둘이 포개어지는 관계를 닮음인 관계에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야. 여러분 사진첩 같은 거 들어가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해서 이 커서 지정한 다음에 이거를 충분히 확대하고 축소할 수 있잖아요. 그쵸? 손가락 두 개로 이렇게 사진을 키웠다가 줄였다가 이렇게 한번 많이 해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보기에는 얘네 둘처럼 모양은 같은데 크기가 다른데? 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 그런데 얘를 제가 커서 지정해서 얘를 확대를 한다던가 또는 오른쪽을 커서 지정해서 축소를 했을 때 두 개가 완벽하게 겹쳐진다라고 느껴진다라는 거야. 그치? 그거를 닮음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 삼각형 ABC가 있고 DEF가 있는데 닮았다라고 말을 하려면 이 닮았다라는 영어 단어 시밀러의 앞 글자를 옆으로 누워서 쓴 이런 기호를 써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중요한 거는 합동이랑 똑같아요. 일단은 서술형이나 무언가를 쓰실 때 이 알파벳 순서를 매우 잘 지켜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누군가 이거를 보는 사람이 그림을 보지 않고 내가 쓴 표기만 보고서도 이게 A랑 대응하는 각이 D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끔 얘를 써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알파벳 순서가 틀리면 이거는 틀린 거예요. 그걸 주의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호를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고 싶은데 일단 닮은 기호는 S자가 옆으로 뉘어진 이게 닮은 기호고 합동 기호는 이 삼지창 기호가 합동 기호고 이 이지창 기호는 그냥 단순히 넓이가 같을 때 쓰는 기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필수 문제 1번을 한 번만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서로 닮은 도형은 기호를 써서 나타내고 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기호를 써서 한 번만 나타내 볼게요. 당연히 저는 이 직각을 끼고 있는 ABC 순으로 쓴다라고 했었을 때 오른쪽 쓸 때요. 당연히 AB가 직각 끼고 있는 변 중에 좀 짧잖아. 그럼 당연히 DE가 대응하는 변이 되겠죠. 그래서 삼각형 DEF 순으로 꼭 써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얘를 써놓고 나면 만사 형통이지. 이제는 굳이 이 그림을 보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문제에서 점 A의 대응점을 물어봤으면 이게 첫 번째 알파벳이니까 첫 번째 알파벳을 찾아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 D야라고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BC의 대응변이다. 그러면 여기 BC의 대응변인데 지금 BC 상태가 두 번째, 세 번째 알파벳이었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알파벳을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마지막에 각 C의 대응각이라고 있는데 C가 세 번째 알파벳이니까 여기 세 번째 알파벳에서 각 F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1-1번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친절하게 그림이 나와 있지만 그림을 보는 게 더 헷갈릴 것이다 라고 했을 때는 이 문제 출제자가 이렇게 줬을 땐 이건 오피셜한 걸 준 겁니다. 그러니까 얘를 의심하지 마시고 첫 번째 알파벳이야? 그러면 점 2의 대응점은 당연히 점 2겠구나 해서 풀어주셔도 좋습니다. 자, 1-2번을 한 번만 가볼 건데요. 항상 닮은 도형인 거를 모두 고르시오라고 했어요. 굉장히 잘 나오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이고 여기 있는 보기들은 조금 쉬운 보기들인 것 같아. 근데 보기가 충분히 어려워질 수도 있거든. 그때마다 판단하셔야 되는 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 그림이 그렸을 때 여러 가지로 그림이 그려지냐 아니면 모양이 하나로 그려지냐라고 판단해 주시면 돼요. 근데 어쨌든 모양이 하나로 그려지려면 예를 들어서 평면 도형 같은 경우는 각도나 이런 게 일정하면 된다라는 거야.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어려우실 수도 있으니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평면 도형 중에서 우리가 항상 닮았구나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일단 크게 다각형의 세계와 원의 세계로 나눠서 얘기를 해볼게. 다각형 중에서 얘들아 일반 그냥 삼각형 이렇게 말해버리면 당연히 항상 닮았다고 말할 수는 없지. 이 세상에 삼각형의 모양이 수만 가지인데 그치? 그렇다면 조금 특수한 수식어가 붙어야 될 것 같아.
제가 아까 특히 다각형 같은 경우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모양이 같다라는 건 그 안을 이루고 있는 각도가 다 똑같다라는 거거든. 그럼 첫 번째 어떤 느낌이어야 되냐면 직각, 이등변 삼각형 이런 느낌이어야 돼. 이거는 항상 닮음이야. 왜 그러냐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은 누군가 그려도 무조건 각도가 90도, 45도, 45도일 수밖에 없어. 그치? 내가 막 회전을 시키고 좀 더 크기를 키워서 그린다고 해도 너가 정말 진정한 직각 이등변이라면 너는 무조건 90도, 45도, 45도였을 거야. 그러니까 삼각형에서 세 내각을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가 같은데 얘가 어떻게 모양이 달라질 수 있냐는 거야. 내가 한쪽 커서 지정해서 회전시키고 확대 축소하면 당연히 얘랑 얘는 합동이 되겠지. 이런 느낌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야. 그럼 얘를 생각해 봤을 때 안 되는 게 있어. 바로 디귿의 직각삼각형 안 되죠. 누군가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누군가는 이렇게 그릴 수도 있는데 얘 모양이 똑같지 않잖아요. 그쵸? 90도라는 것 빼고는 나머지 두 각의 크기가 변할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디귿은 항상 닮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누구도 안 될까요? 리을도 안 되죠. 그냥 이등변 삼각형 안 됩니다. 누군가는 뭐 30도, 75도, 75도짜리 이등변을 그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 60도, 60도, 60도를 그리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안 되잖아. 그러니까 디귿과 리을 같은 거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사각형에서도 당연히 정사각형처럼 내변 길이랑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거 괜찮죠. 근데 만약에 두 직사각형이라고 하면 누구는 길쭉하게도 그릴 수 있고 누구는 넙대대하게 그릴 수도 있는 거잖아. 물론 사각형 같은 경우는 각도의 영향도 받지만 더 중요하게 영향받는 건 그 길이 사이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직사각형이 닮음이라고 하기엔 항상 너무 애매하고 마름모도 안 되죠. 마름모가 안 되는 이유는 각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마름모는 물론 내변 길이는 다 같겠지만 여기가 30도고 여기가 150도짜리 마름모가 그려질 수도 있고 여기가 70도고 110도짜리 마름모가 그려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닮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평면 도형 중에 원으로 가볼게. 얘들아, 원은 대표적으로 항상 닮음이 도형이야. 내가 누구한테 그려달라고 해도 이게 진짜 제대로 원만 그린 거라면 크기는 다 제각각이겠지만 모양이 다를 수가 없어. 왜냐면 원 모양은 그냥 원 모양이니까. 그래서 1-2번에 일단 정답 하나, 니은은 무조건 정답이 될 거고요. 원에서 파생되는 어떤 시리즈가 있지. 제가 여기 이 아까 각도에 초점을 맞춰서 제가 마치 피자 가게 직원이 되어서 여기에 60도짜리 중심각을 가져서 이 피자 조각을 하나 잘라냈어요.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이 부채꼴도 서로 닮음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애초에 원이 닮음이었기에. 근데 그렇다고 이 세상 모든 두 부채꼴 이게 닮음이라고 말한 적 없어요. 모든 부채꼴이 다 닮음이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앞에 수식어구가 중심각의 크기가 같은 중심각의 크기가 같은 두 부채꼴이야 라는 말이 나오면 당연히 닮음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얘를 커서 지정해서 확대하면 당연히 얘가 되겠죠. 그쵸? 그런 느낌으로 접근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간혹 가다가 여러분들을 낚으려고 전혀 말도 안 되는 뭐 반지름의 길이가 같은 부채꼴, 둘레의 길이가 같은 부채꼴 이런 거 나오는데 전혀 의미 없죠. 뭐 반지름의 길이가 같은 부채꼴이면 반지름 5cm인 얘랑 반지름 5cm인 얘랑 이게 닮음이라는 건데 중심각이 아예 다른데 어떻게 닮음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부채꼴만 또 눈으로 보고 앞에 제대로 읽지도 않고 정답을 선택하시는 건 안 됩니다. 항상 머리로 충분히 생각을 해주셔야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어떤 선지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풀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 입체 도형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가 그거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입체 도형에서는 일단은 원이 눈에 보이니까 원을 입체로 바꾼 구는 당연히 항상 닮음이고요. 근데 일단은 입체 도형은 닮음이 되기가 조금 힘들어. 특히 높이를 가지는 요소들 있죠. 높이를 가지는 요소들은 되기가 좀 힘들어. 예를 들어서 그냥 원뿔 이런 거 있잖아. 항상 닮음일 수가 있을까? 없죠. 누군가는 이렇게 길쭉한 원뿔을 그리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이렇게 넙대대한 원뿔을 그리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높이를 가지는 요소들은 항상 닮음이 되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따지면 원기둥도 마찬가지고 뭐 원뿔 때 다 마찬가지죠. 그러면 입체 도형 중에 될 수 있는 게 뭐냐? 우리 1학년 2학기 때 배웠던 정다면체 시리즈가 있어요. 5가지 있었거든요. 물론 이게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대표적인 이 5가지는 알고 있어야 돼요. 정사면체, 정육면체,
기억하기 쉬우시라고 숫자로 적어드릴게요. 정 4면체, 정 6면체, 정 8면체, 정 12면체, 정 20면체. 세상에 딱 5개뿐이죠. 정다면체는 모든 면이 합동인 다각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같은 굉장히 깐깐한 심사 기준을 통과한 세상에 딱 5개뿐인 입체 도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다면체, 정4, 정6, 정8, 정12, 정20 얘네들만 프리패스고요. 나머지 것들은 문제 나올 때마다 생각을 좀 해주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너무나 당당하게 정답안체가 들어있기에 정답은 니은 비읍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좀 장황하게 했어요. 이게 다른 문제집에서는 충분히 선지가 더 어렵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마냥 쉽게 생각하진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조금의 설명을 더 가자면 이 평면 도형에서 다각형에서 내용을 조금만 추가하자면 이 정자가 붙은 것들 있잖아. 정사각형, 정오각형, 정육각형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항상 닮음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리을을 아니라고 할 때 이등변 삼각형은 안 돼라고 했지만 만약에 어떤 특정한 수식어구가 붙었다면 근데 그 수식어구 중에 하나를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각을 명시한 뭐 꼭지 각의 크기가 같은 두 이등변 삼각형 이런 말이 붙는다라면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이 위에 꼭지각이 같다라는 건 당연히 두 밑각이 같다라는 거잖아. 그러면 크기는 다를 수 있지만 안을 이루고 있는 세 개의 각도가 모두 일치하기에 당연히 모양이 똑같을 수밖에 없죠. 또는 두 밑각의 크기가 같은 이런 말이 붙으면 이등변 삼각형도 충분히 얼마든지 닮은 도형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냥 또 여러분들을 조금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가끔 한 내각의 크기가 같은 두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나올 때는 있거든요. 그냥 한 내각의 크기가 같은 이렇게 말하면은 이때는 안 되는 거죠. 그쵸? 이 한 내각의 위치가 어딘지 안 나왔잖아. 만약에 한 내각이 30인데 여기 왼쪽 삼각형은 꼭지각이 30도였다는 뜻이고 오른쪽은 밑각이 30도였다라고 해버리면은 그러면 얘는 닮음이 아닌 거니까 이런 것들 또한 다 판단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암기를 한다라기보다는 아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구나. 그러면 나는 그럴 때마다 항상 모양이 only one 딱 한 개로 결정되는가를 판단하면 되겠다. 근데 만약에 그게 평면 도형이라면 그리고 다각형이라면 안을 이루고 있는 각도가 일단 일치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는 게 팁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페이지에서 평면 도형에서의 닮음의 성질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이 그림에서처럼 오피셜하게 이미 두 개가 닮음이라고 결정이 되었다라고 하면 일단 대응변의 길이의 비는 항상 일정해요. 우리가 이거를 닮음비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닮은 비가 2대 3이다라고 하면 이 삼각형을 이루고 있는 모든 세 변의 길이 비가 다 2대 3이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AB랑 DE의 길이의 비율도 최종적으로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냈을 때 2대 3이 나온다라는 거고 BC 대 EF 또한 2대 3, AC 대 DF 또한 당연히 2대 3이 된다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얘가 4면 너는 6이 된다라는 거고 얘가 만약에 6이다. 그러면 얘는 9가 된다라는 거고 얘가 만약에 10이다. 그럼 여기 곱하기 5 됐으니까 곱하기 5에서 얘는 15가 되겠구나. 이렇게 길이비가 3개가 다 비율이 일정하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일정한 비율로 확대 또는 축소를 한 것인데 얘랑 얘 길이 비율과 얘랑 얘 길이 비율이 다른 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세 변의 길이비는 항상 일정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렇다고 닮은 비가 만약에 2대 3이라고 해서 각도까지 다 2대 3이 될 수는 없죠. 삼각형의 세 내각의 총합은 어느 상황에서도 180도입니다. 대응하는 각의 크기는 서로 같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냥 문제를 풀 때는 어렵지 않은데 가끔 한국말로 되어 있을 때도 헷갈리지 않으셔야 돼요. 각도도 닮은 비처럼 커지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대응각의 크기는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3번에 평면 도형에서의 닮은 비라고 되어 있는데 서로 닮은 두 평면 도형에서 대응변의 길이의 비를 두 도형의 닮은 비라고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참고로 닮은 비는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 그러니까 설령 10대 15라고 해도 10대 15라고 쓰지 않는다라는 거야. 5로 약분해서 2대 3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굉장히 일반적이고요. 가끔 1대1이다 라고 나온 거는 그냥 합동이라는 말을 돌려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개념 확인 들어가서 닮은 B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AB의 대응변 D입니다. 어떻게 하나요? 하면 여기 오피셜한 말이 써 있었어요.
여기서 A, B가 첫 번째, 두 번째 알파벳이었기에 첫 번째, 두 번째 알파벳 D 찾아봤더니 그걸 이루고 있는 각각의 변의 길이가 2랑 4였던 거야. 근데 이거 약분하면 1대 2니까 닮은 B는 1대 2다라고 해주셔야 되고 순서 바뀌면 안 됩니다. 필수 문제 2번 들어가 볼게요. A, B, C, D, E, F, G, H 이렇게 오피셜한 말을 줬어요. 완전 땡큐죠. 자, 그러면 일단은 예를 들어서 여기 B, C 두 번째, 세 번째 알파벳이 F, G인데 다행히 둘 다 변의 길이가 나와 있기에 얘랑 얘가 닮은 B를 줄 수 있는 그런 힌트가 되는 변이 되겠네요. 그러면 얘가 4대 6이잖아. 그런데 닮은 B는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B로 나타내기로 했으니까 2로 약분해서 2대 3이다라고 써주면 되는 거고 문제에서 A, B를 찾아달라고 했는데 A, B에 대응하는 건 EF였을 테니까 2대 3이라고 했을 때 A, B를 네모라고 해볼게요. 네모 대 4 이렇게 될 거잖아. 그러면 얘는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으로 가자. 왜냐면 후항끼리 배수 관계가 아니니까. 그러면 3네모는 2, 4, 8이다. 따라서 양변을 3으로 약분을 해보면 네모는 3분의 8이고 단위 붙여서 센티미터다. 이렇게 써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3번의 가게 크기를 물어봤는데요. 닮은 도형에서 대응하는 가게 크기는 서로 같으니까 여기 70도, 여기 100도를 적습니다. 그러면 얘 190도, 이렇게 하면 260도, 얘 100도구나. 360도를 만들기 위해서 얘가 100도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 다음 페이지에서 입체 도형에서 닮음의 성질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것들 사이에서 닮은 비가 만약 2대 3이다 라고 하면 여러분 모든 게 2대 3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길이가. 그러니까 얘랑 얘도 2대 3인 거고요. 얘랑 얘도 2대 3인 거고요. 재밌는 사실은 뭐 밑면의 둘레의 길이 비율도 2대 3인 거고요. 전체 모서리 길이의 총합도 2대 3인 거고요. 그러니까 모든 길이로 말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이 다 2대 3이 될 거예요. 그거를 입체 도형에서의 닮은 비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위에서 A, B, C, D에 대응하는 면이 A', B', C', D'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방향 그대로 바라봐줘도 괜찮다라는 거니까 대응하는 변 길이 비를 보면 2대 3이라서 닮은 비도 2대 3이다 라고 써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삼각기둥의 닮은 비를 본 건데 얘 대 얘의 길이 비가 6대 9잖아. 그러면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말했을 때 그것이 2대 3이다 라고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나머지 구해볼게요. 일단 x는 12와 대응하고 있어요. 그러면 2대 3은 x 대 12 순서 조심하시고요. 전항끼리 후항끼리 곱하기 4가 됐으니까 전항끼리 곱하기 4가 돼야겠지. 그래서 x는 8이다. 써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대 3은 왼쪽부터 5대 y다 라고 될 건데 얘는 배수약수 관계가 아니니까 외항 내항으로 갈게. 외항의 곱 2y는 내항의 곱 15다. 따라서 y는 2분의 15다 이렇게 써진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2번 가볼게요. 서로 닮음 도형이래요. 그럼 높이끼리 대응하는 위치에 있으니까 27대 36이 닮은 비를 주는 힌트가 될 것입니다. 27대 36 간단하게 써볼까요? 93, 27, 94, 36 닮은 비는 3대 4입니다. 그러면 밑면의 반지름 길이 또한 3대 4였을 거 아니야? 그럼 3대 4는 왼쪽부터 9대 x 이렇게 써보면 전항끼리 3배가 됐으니까 후항끼리 3배가 됐겠지. 그래서 얘 곱하기 3 됐으니까 곱하기 3 하면 여기가 12가 된다라는 걸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속속 개념 익히기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갈게요. 항상 닮은 도형인 거를 모두 고르래. 직각이등면 삼각형 당연히 항상 닮음이죠. 어떻게 그려도 각도가 항상 90도, 45도, 45도니까요. 직육면체 아니죠. 모양을 굉장히 여러 가지로 그려낼 수 있습니다. 탈락이고요. 평면도형에서 앞에가 정자가 들어간 거는 항상 닮음이라고 했습니다. 정사각형, 점삼각형, 정오각형 다 괜찮습니다. 원뿔, 입체도형에서 높이를 가지는 요소들은 조금 조심하자고 말을 했어요. 원뿔 같은 거 맘먹고 다르게 그리면 얼마든지 다르게 그릴 수 있습니다. 자, 미음의 두 구라고 되어 있는데 원이 항상 닮음이었기에 구도 항상 닮음일 수밖에 없겠죠. 자, 비읍 두 부채꼴 아니죠. 그냥 부채꼴만 나오면 안 됩니다. 중심각의 크기가 같은 두 부채꼴이라는 말이 들어 있어야지 된다라는 걸 꼭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기역 디귿 미음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한 번은 도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직접 풀어보시고 모르는 문제는 학원에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서로 닮은 두 평면 도형에서의 비. 여기서부터 많은 문제들이 이제 쏟아질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닮은 비라고 하는 거는 항상 당연히 길이의 비율을 말하는 거야. 길이의 비. 그러면 이 서로 직사각형끼리 서로 닮았다라고 했을 때 닮은 비가 m 대 n이래요. 그렇다면 밑변 이 가로의 길이비도 여기 뭔가 비례상수 곱해서 ma 대 na. 세로의 길이는 또 다른 비례상수를 곱해서 mb 대 nb 이렇게 적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누가 여기서 넓이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거야. 넓이비를 한번 해봤어. 넓이비는 왼쪽 사각형은 m제곱 ab고 알파벳 순서로 쓸까요? abm제곱이고 뒤에 거는 abn제곱이 되는 거죠. 이거를 비율로 갔을 때 가장 간단한 비율로 나타내고 싶어서 양변을 a로 약분을 하고 b로 약분을 했더니 더 이상 약분되지 않는 게 남은 거야. m제곱 대 n제곱이 남은 거더라고. 얘들아 이거 더 이상 약분 안 돼. 갑자기 지수 날리면 안 되는 거잖아. 그치? 자, 여기서 알게 된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시험에 무조건 나오게 되는 요소가 될 거고요. 길이 b가 m 대 n일 때 닮은 관계에서 넓이 b는 제곱 대 제곱의 비율로 점프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넓이의 단위는 제곱 센티미터였어요.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최소 2개 변은 곱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위도 제곱 센티미터였던 거잖아. 그러니까 비율도 또한 제곱으로 점프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 갑자기 옆에서 선생님 근데 예전에 우리 사각형 단원에서 어떤 두 삼각형 이런 거 할 때 여기 밑변 길이비가 2대 3이라고 되어 있었을 때 얘 넓이도 얘가 20제곱센티미터면 얘 그냥 30제곱센티미터 아니었나요? 이때는 그냥 밑변 길이비가 곧 넓이비 그 자체이지 않았나요? 라고 만약에 의문을 품으신다면 정말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항상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두 삼각형이 닮음인가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이 두 삼각형의 유일한 특징은 그냥 높이가 같은 삼각형이었다라는 거 말고는 전혀 닮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높이가 같은 두 삼각형은 당연히 밑변의 길이 비율이 곧 넓이 비율에 유일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였기 때문에 밑변 길이비가 곧 넓이비가 된다라는 거였고 닮음인 도형 상황에서는 길이비가 만약에 2대 3이면 연습 좀 하자. 넓이비는 제곱 4대 9 이렇게 돼야 되고 좀 더 써볼게요. 만약에 길이비가 3대 4다. 그럼 넓이비는 3, 3은 9 대 4다, 4, 4, 16. 만약에 길이비가 4대 5다. 그러면 16 대 25 이런 식으로 제곱배로 점프를 시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2배가 아니에요. 저는 지금 제곱을 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풀이에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개념 확인해 보시면 닮은 비를 찾아봐라 라고 했는데 얘 길이 2고 얘 길이 3이니까 당연히 길이의 비율로 말하기에는 이것이 2대 3이다. 그러면 닮은 비 자체가 이미 길이비라서 둘레의 길이던 뭐 세로의 길이던 뭐 어쩌고저쩌고의 길이던 일단 길이 시리즈는 전부 다 2대 3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넓이비를 물어본다면 제곱으로 점프하셔야죠. 2는 4대 3, 3은 9다. 어렵지 않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얘 실제로 2는 4고요. 얘 실제로 3, 3은 9예요. 그렇기 때문에 넓이비가 4대 9가 나온다는 게 다시 한번 확인이 되는 거죠. 4번 가보겠습니다. 닮은 비부터 구하라네요. 밑변 길이비가 정확하게 2배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닮은 비는 1대 2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둘레의 길이도 어찌됐던지 길이일 뿐이야. 그러면 순서 잘 지켜. 왼쪽이 1이고 오른쪽이 2야. 그런데 왼쪽 삼각형 둘레가 16일 때 오른쪽 삼각형의 둘레가 뭐냐는 거야. 그러면 곱하기 16 됐으니까 얘도 곱하기 16을 해서 정답은 32다라고 찾아줄 수가 있다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닮은 비가 1대 2면 넓이 비가 어떻게 되냐면 넓이 비는 제곱이니까 1대 4가 돼. 이랬을 때 왼쪽 삼각형이 6이 된다. 그러면 오른쪽 삼각형도 곱하기 6이 되니까 여기 들어갈 숫자는 6, 4, 24제곱센티미터가 되겠죠. 이 문제의 하이라이트는 절대로 1대 2로 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닮은 관계에서 넓이를 물어봤으면 이 비율을 닮은 비 1대 2가 아니라 넓이비 제곱 즉 1대 4로 바꿔서 문제풀이를 진행해야 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4-1번에 1번 가볼 건데 일단 얘랑 얘가 대응변인지부터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오피셜한
그 언급이 나왔어요. 첫 번째, 네 번째 알파벳이 AD입니다. 오른쪽에서 첫 번째, 네 번째 알파벳 EH예요. 이거 완벽한 대응변인 거 확신 가졌고요. 그러면 약분 한 번만 들어가 볼게요. 3으로 약분하면 닮은 비 왼쪽부터 3대 2 들어갑니다. 순서 바뀌면 안 돼요. 자, 그러면 2번에 여전히 길이를 물어보고 있기에 일단 3대 2를 쓰고 잘 봐. 지금 여기서 둘레 길이 28이라고 나오는 건 오른쪽 길이를 준 거야. 이런 것 비례식 쓸 때 조심하세요. 그러면 후항 길이 곱하기 14가 됐었잖아. 그러니까 전항도 곱하기 14를 하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답은 42cm야 라고 찾을 수 있다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닮은 비가 아니라 넓이 비를 물어봤기 때문에 제곱 일단 9대 4를 쓰고 앞에서 해당하는 거의 넓이가 54라고 되어 있으니까 뒤에 네모를 쓴 다음에 여기 96 곱하기 96에 54잖아. 얘도 곱하기 6을 해서 46에 24다. 즉 24제곱센티미터다 라고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방금까지 풀었던 그 흐름을 그대로 유지해 볼 건데요. 이번에는 부피입니다. 입체 도형에서 볼 건데 만약에 두 입체 도형 간의 닮은 비율이 m 대 n이라면 얘들아, 그러면 이 가로의 길이 또한 비례상수 곱해서 aa 곱하면 ma 대 na, 비례상수 bb를 곱하면 mb 대 nb, c를 곱하면 mc 대 nc가 되는 거잖아. 그런데 부피라는 건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기 때문에 abc m 세제곱이었을 거고 abc n 세제곱이었을 거야. 그래서 양변의 aa, bb, cc를 약분해보고 나니까 부피 b는 m 세제곱 대 n 세제곱이구나 라고 느껴지는 거야. 조금 센스 있는 친구들은 우리가 이미 부피라는 그 단위를 세제곱 센티미터를 써왔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앞에 페이지를 잘 이해했다면 이 뒷페이지를 받아들이는데 그렇게 큰 부담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숫자 계산 실수할 수 있으니까 연습 좀 하자. 만약에 두 도형 간의 닮은 비가 1대 2라면 부피 b는 세제곱 대 세제곱으로 점프시키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1대 2의 세제곱은 참고로 8입니다. 1대 8로 가주셔야 되고, 만약에 2대 3이라면 세제곱을 해서 8대 27이다로 가주셔야 되고, 3대 4라면 27대 64로 가주셔야 되고, 4대 5라면 세제곱에서 4의 세제곱 64대 5의 세제곱 125로 가주셔야 돼요. 이런 거 5를 세제곱하라 했더니 125가 아니라 가끔 실수로 다른 숫자를 쓰는 친구들이 가끔 있는데, 요런 계산만 주의해 주신다라고 하면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파트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여기 겉넓이의 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 겉넓이든 뭐 민넓이든 뭐 옆넓이든 넓이 비율은 당연히 제곱으로 하셔야죠. 그쵸? 자, 그러면 실제로 개념 확인을 풀어볼게요. 이거 정육면체가 서로 닮았대요. 그러면 한 변의 길이 b는 누가 봐도 2대 3이잖아. 그러면 겉 넓이 b는 결국 넓이 b를 물어보는 거니까 제곱 대 제곱을 해서 2는 4, 3은 9, 4대 9라고 써주셔야 되고, 부피 b는 세제곱으로 점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2의 세제곱 8대 3의 세제곱 27로 문제를 아예 다르게 풀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필수 문제 5번을 한 번만 가보도록 할게요. 자, 닮은 비를 구하래요. 길이비 구하라는 거니까 3대 4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4가 길이비고 넓이 비는 제곱 대 제곱에서 9대 16이 될 건데, 일단 뒤에 거에 해당하는 겉넓이가 32가 된다라고 해요. 그럼 앞에 거에 해당하는 겉넓이가 뭐냐는 건데, 뒤에 거가 곱하기 2가 됐으니까 앞에 거도 곱하기 2가 돼서 18이다 라고 써주면 굳이 외항의 곱, 내항의 곱까지 계산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답을 좀 예쁘게 구해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부피비라고 하면 3대 4로 풀면 안 돼요. 세제곱 즉 27대 64로 문제 바꾸시고요. 그 중에 앞에 거, 즉 왼쪽에 해당하는 게 81일 때 오른쪽이 뭐냐 이거야. 64 곱하기 81 하고 있지 마세요. 27과 81은 곱하기 3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4에다가 곱하기 3을 하면 되니까 정답은 192 세제곱 센티미터야 라고 적어줄 수가 있는 거겠죠. 자, 5-2번 가보도록 할게요. 지름의 길이의 비든 뭐 반지름의 길이의 비든 무슨 길이의 비가 일단 다 1대 3이라는 거잖아. 그러면 부피 비는 1대 27이 돼야 돼. 무려 세제곱을 해야 된다라는 거야. 1대 3으로 풀면 큰일이 난다라는 거지. 그때 그 A 왼쪽 거의 부피가 2파이라면
오른쪽 거의 부피는 뭐겠니 이거지. 곱하기 2파이를 했으니까 여기도 곱하기 2파이를 해서 최종적인 정답이 54파이 세제곱 센티미터야 라고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마지막 속속 개념 익히기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풀어볼 문제는 2번입니다. 일단은 닮았다라고 하기에 가장 먼저 파악하셔야 될 건 길이 비율입니다. 닮은 비가 높이를 봐보니까 1대2라는 거를 어렵지 않게 확인이 되더라고. 근데 문제에서 큰 거의 부피를 구하라고 하길래 내가 작은 거의 부피를 구해서 큰 거를 구해보려고. 근데 작은 거, 우리 부피 구하는 공식이 이 밑넓이가 켜켜이 높이만큼 쌓여 있다니까. 이 2제곱센티미터가 켜켜이 5만큼 쌓여 있다잖아. 그럼 왼쪽 삼각기둥의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가 돼서 10세제곱센티미터다라고 되어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 이 1대2는 길이비니까 부피비로 1대8로 키운 다음에 1대8은 왼쪽 거 10이고 오른쪽 거 네모다라고 된단 말이야. 그래서 곱하기 10 곱하기 10 해서 정답은 80세제곱센티미터다. 이렇게 풀 수 있어야 돼. 자, 3번을 한번 많이 가볼게. 뭔지 모르겠지만 겉 넓이든 밑 넓이든 아무튼 넓이비가 16대 25래. 그러면 이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길이비를 추측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지금까지 쌓아온 내공이 있으시니까 무얼 제곱하면 16이 되나요? 라고 하면 4겠죠. 그러면 뭘 제곱하면 25가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 이건 5일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길이비가 4대 5였기에 넓이비가 16대 25가 되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주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놓고 문제를 봤더니 갑자기 부피를 물어봐. 자, 그럼 부피비로 가자. 길이비로 부피를 구할 수는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세제곱을 하면 64대 125가 됩니다. 이거 숫자 조심하세요. 125예요. 이럴 때 왼쪽에 해당하는 게 128이라면 오른쪽에 해당하는 게 뭐야? 이거야. 근데 왼쪽 길이의 변화를 봤더니 곱하기 2가 됐더라고. 그래서 오른쪽의 변화를 봤을 때 곱하기 1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기 때문에 정답은 250 세제곱 센티미터야 라고 구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네요. 4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원뿔인데 이 원뿔 길이는 닮음입니다. 얘를 확대시켜서 얘가 된 거거든요. 단면의 모양을 봤을 때 이 각도가 모두 다 똑같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두 원뿔 사이에 길이비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12대 20을 들 수 있겠네요. 그럼 길이비가 4, 3, 12대 4, 5, 20, 즉 3대 5가 길이비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피비는 세제곱 대 세제곱이니까 27대 125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면 물의 부피가 27이라고 치면 그릇의 부피는 125라고 해도 괜찮아 이런 뜻이거든.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비율일 뿐이고 지금 2번에서 실제로 물의 부피가 54래. 그럴 때 일단 그릇의 부피부터 저 구해볼게요. 곱하기 2배 됐으니까 곱하기 2배를 해보면 여기 250 세제곱 센티미터가 이 그릇 전체의 부피겠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 근데 구하라고 하는 게 뭔지는 끝까지 봐야 될 것 같은데 구하라고 하는 게 그릇의 부피가 아니라요. 내가 이 그릇을 가득 채우려면 지금 여기 물이 좀 덜 찼잖아. 이 그릇에 물을 가득 채우려면 나 얼마나 더 부어야 돼? 이걸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250이라는 부피를 가진 그릇에 현재 54만큼 물이 차 있어. 근데 더 채우려면 꽉 채우려면 얼마를 더 부어야 돼? 그럼 당연히 250에서 54를 빼보면 되는 거겠죠. 정답은 196 세제곱 센티미터야 라고 답을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기 넓이비랑 부피비로 비율을 점프시켜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 같은 경우는 계산 실수 안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예를 들어서 얘가 54인데 54를 뭐 왼쪽에다 적지 않고 오른쪽에다 적는다든지 이렇게 문제를 제대로 읽지 않으면 잘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제발 대충 흘려 읽지 마시고 꼼꼼하게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다이멈의 첫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책 내용 모두 메꿔보시고 라이트 책까지 모두 메꿔본 뒤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